아내가 어머니를 위해 돈을 훔쳤다고 의심한 남편은 비밀리에 집 안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진실을 바로 발견했습니다. 콴과 라는 6년 넘게 함께 지내온 젊은 부부로 도시 교외에 있는 단순한 집에서 작은 집을 함께 짓고 있습니다. 집은 조용한 골목길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어서 동네 사람들은 모두 서로를 알고 있으며 항상 따뜻하고 가까운 분위기가 유지됩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하지만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콴은 소규모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안정적이지만 급여는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수준입니다. 호아는 출산 후 집에서 주부로 지내며 가족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5살이 된 똑똑하고 재치 있는 아들 바오를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콴이 특이한 것을 알아차릴 때까지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다. 요즘 그는 종종 금고에 있는 돈을 확인하곤 하는데 그때마다 돈이 신비하게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콴은 혹시 자신이 잘못 기억했거나 돈을 써버리고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몇 주 동안 계속되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콴은 공책에 적힌 모든 비용을 주의 깊게 검토했지만 합리적인 설명을 찾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콴다는 난에게 마치 작은 대화라도 하듯이 부드럽게 물었다. 야, 최근에 금고에 있는 돈이 점점 사라지는 걸 알아챘어. 써보려고 가져갔어? 나는 바오에게 수프를 떠주다가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형님. 저는 그 안에 있는 돈에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콴은 난을 응시했고 그의 눈은 그의 주시심을 숨길 수 없었다. 정말? 당신은 한 푼도 받지 않을 거야. 나는 약간 당황한 듯 수프 그릇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정말이야. 집에서 돈을 쓸 필요 없어. 뭔가 사야 한다면 말했을 거야. 미리 알아두는 게 좋지요. 하지만 롱은 난의 눈에 나타난 혼란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을 크게 문제 삼고 싶지 않았습니다. 콴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함을 보이려고 노력했다. 그렇군요. 제가 잊었나 봅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콴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점심시간에 가까운 동료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친구는 콴에게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당신은 당신의 아내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쁜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특히 주부들은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녀가 비밀리에 내가 돈을 보내면 어떨까요? 아내의 가족에게 돌아가는 거야. 그들의 가족은 부유하지 않은데 시어머니가 급히 돈이 필요하면 어떡해? 그 문장은 콴을 놀라게 했다. 시골에 사는 난의 가족은 부유하지 않고 그녀의 부모님은 모두 농부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어렵죠. 난이 그에게 말하지 않고 실제로 그들에게 돈을 보냈나? 이런 생각이 하루 종일 콴의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콴은 친어머니가 시골에서 찾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모든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엄격한 여성입니다. 저녁 식사 후 바오가 잠자리에 들자 콴은 거실에서 어머니와 함께 앉았습니다. 그는 금고에 있는 돈에 대한 문제를 다시 꺼냈다. 콴이 그녀의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의 어머니는 혀를 찼다. 보셨죠? 내가 말했잖아요. 결혼하면 그녀를 꼭 지켜봐야 해요. 난의 가족은 너무 가난해서 시골에 살고 있어요.
그들이 모든 것을 부족하게 하지 않을 방법이야. 분명 그는 부모님 집으로 돈을 돌려보냈을 거야. 주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많이 잃을 거야. 콴은 불편함을 느끼며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항상 호아를 신뢰했지만 어머니의 말은 그를 흔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고르고 다소 진지했다. 우리는 여전히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집안의 돈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은 집안에서 권력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머리 위로 올라가서 필요하다면 주의 깊게 확인해야. 이렇게 너무 오래 두는 건 좋지 않아. 어머니의 말씀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콴은 날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마침내 콴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콴은 보안 장비 전문가인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감지할 수 없는 작은 카메라 2대를 샀다. 하나는 거실에 설치하고 다른 하나는 금고가 있는 침실에 설치합니다. 설치할 때 난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콴은 생각했다. 며칠만 감시하면 진실이 밝혀질 거야. 설치를 마친 콴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그녀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이 일을 언급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지만 난이 돈을 가져갔다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콴은 카메라를 통해 비밀리에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충격과 비통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콴은 카메라를 설치한 날부터 호아의 모든 움직임을 비밀리에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낮 동안 집안의 생활은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됩니다. 나는 여전히 집안일, 요리, 청소를 열심히 하고 바오와 놀기도 한다. 카메라 화면을 통해 콴은 다른 것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속 의심은 때때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금고에서 돈을 잃어버리는 일은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남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콴과 바오가 잠자리에 든 뒤 나는 종종 조용히 금고를 열었다. 그 행동으로 콴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금고를 열고 돈을 세어 적은 금액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돈을 꺼내지 않고 작은 상자에 넣어 옷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누군가가 알아낼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매우 조심스럽게 그렇게 했습니다. 콴은 화면을 응시하며 그의 마음은 불편함으로 가득 찼다. 그는 거의 혼자 중얼거렸다. 분명히 돈을 숨기는 거야. 엄마한테 보낼 때 그렇게 비밀로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나한테 다른 걸 숨기는 거야? 그런 의심이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그는 점점 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콴은 바로 그와 맞서기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더 자세히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비난하기 전에 분명히 밝히고 싶어 했습니다. 며칠 후 일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콴은 카메라를 켜서 모니터링을 했고 난이 많은 돈을 손에 들고 조심조심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습관이 아니었다. 나는 예전에는 밤에 거의 외출하지 않았으니까. 콴은 호기심 때문에
분노 때문에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코트를 입고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나는 작은 골목길을 몇 번 지나 약국 앞에 멈췄다. 콴은 가로등 아래서 그녀가 마약상과 이야기를 나누고 돈을 꺼내 큰 봉지에 마약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을 마친 나는 어디에도 멈추지 않고 바로 돌아왔습니다. 군대는 그녀를 밀접하게 따라갔고 감지되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약품 봉지를 주방 캐비닛에 조심스럽게 넣고 조용히 위층으로 올라갔는데 특이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 광경은 콴을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재빨리 집으로 들어가 문을 너무 세게 닫았고 나는 깜짝 놀랐다. 그 자리에서 멈춰 콴은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거의 소리를 지르려고 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특이한 태도에 당황한 채로 돌아섰다. 무슨 일이야, 자기? 콴은 빙빙 돌지 않고 퉁명스럽게 물었다. 금고에서 돈을 어디서 꺼냈어? 엄마한테 보냈어? 왜 그렇게 비밀리에 그러는 거야? 그리고 찬장 위의 상자는 내가 나한테 숨기려고 하는 거야? 뭐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고 그녀의 손은 떨리며 셔츠 자락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눈에 놀란 기색이 잠깐 나타나더니 금세 빨갛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숙였다. 닥쳐, 설명하지 않을 거야. 콴은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내가 얼마나 의심했는지 알아? 매일 내가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거지? 말해봐. 그 돈으로 뭐 했어? 나는 심호흡을 하며 뺨에 눈물을 흘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어?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알아낼 거야. 콴이 말을 가로채며 그녀가 말을 끝내지도 못하게 했다. 남편의 재촉에라는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 번만이라도 믿어줄 수 있어?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냥 노력했을 뿐이야. 당신이 나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비난하지 마세요. 콴은 소리를 지르며 그의 마음속의 분노가 폭발하는 듯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은 계속 떨어졌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콴을 더욱 화나게 할 뿐이었다. 그는 실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돌아섰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제가 직접 알아볼게요. 콴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는 방을 나갔고 나는 집 한가운데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순간 콴의 가슴은 너무도 답답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고 남은 감정은 단 하나, 실망뿐이었다. 그가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진실이 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다툼이 끝난 후 콴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잠들 수 없었고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호와의 침묵, 그녀의 이상한 행동은 모두 그의 마음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나선형과도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콴은 카메라에서 전체 영상을 다시 펼쳤다. 그는 각 문단을 빨리 넘기고 되감아서 전에 알아차리지 못한 내용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갑자기 화면에 그를 떨게 만드는 이미지가 나타났다. 영상 속에서라는 가방에서 약을 꺼낸 후 조심스럽게 우유 한 잔에 무언가를 섞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잘 저어 방으로 가져와 바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이 일은 콴이 잠자리에 든 직후 매일 밤 반복되었습니다. 콴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아들하고 뭘 하세요? 일련의 무서운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다. 나는 항상 바오를 사랑했습니다. 이를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은밀한 행동으로 인해 권은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뭔가를 꾸미고 있는 걸까? 그는 더 이상 생각할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불안과 분노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콴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이미 자정이라는 사실도 신경 쓰지 않고 침실로 달려갔다. 그는 불을 켰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호아, 일어나. 일어나서 아기한테 뭐하는 짓인지 말해. 나는 깜짝 놀라 깨어났다. 밝은 빛 때문에 그녀는 눈을 가렸다. 그녀는 남편의 환한 얼굴을 보고 버듬거리며 말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코는 침대로 곧장 걸어갔고 그의 목소리는 너무 거칠어서 거의 으르렁거릴 뻔했다. 가식하지 마, 난 다 봤어. 매일 밤 아기에게 주는 우유에 뭘 섞어? 뭘 할 생각이야? 무슨 일인지 알아. 이게 나에게 해로울까요?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떨렸지만 그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갑자기 그녀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다. 나한테 숨길 게 또 뭐 있어? 왜 그랬어? 우리 아이라고 했는데 왜? 나는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고 남편의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그녀는 얼굴을 움켜쥐고 일어나 앉았고 눈물이 주먹을 적셨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끼며 울부짖었다. 더 이상 말하지 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내가 그렇게 울고 있는 것을 보고 권은 잠시 멈췄지만 그의 속의 분노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기 서서 호아를 바라보며 마지막 설명을 기다렸다. 나는 고개를 들고 붉은 눈으로 롱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바오. 바오는 백혈병이에요. 그 문장은 롱의 귀의 벼락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굳은 채로 서 있었고 마치 발 밑에 땅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호아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뭐? 방금 뭐라고 했어? 백혈병이라고 했어. 라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은 여전히 흘러내렸다. 그녀는 얼굴을 가렸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몇 달 전에 알게 되었는데 의사가 바오에게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고 그의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 매일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말해줄게. 걱정하실까봐, 일에 집중하지 못하실까봐 걱정이에요. 콴은 마치 가슴에 무거운 바위가 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이건 큰 일이야. 왜 나한테 숨겼어? 내가 너한테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지 않아.
하지만 당신이 더 많은 압박을 받기를 바라지 않아.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내 결혼 보석을 다 팔고 돈을 사방에서 빌렸고 더 많은 돈을 가져가야 했어. 금고에서 꺼낸 다리미로 아이를 위한 약을 사러 가요. 그냥 제가 직접 관리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권은 가슴이 죄어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한때 의심했던, 한때 그녀가 자신을 배신할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아내 호아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 뒤에는 그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콴은 침대에 앉아 머리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그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맙소사, 왜 내가 이 짐을 혼자 지고 다녀야 하나요? 저는 너무 심해요. 당신을 의심했어요. 생각했어요. 그 끔찍한 것들. 당신에 대해 좋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나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빨갛긴 했지만 이번에는 안도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에게 숨긴 게 미안하지만 당신을 비난하지는 않아요. 그저 우리가 함께 이걸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콴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호아의 손을 꽉 잡았고 그의 목소리는 약속과 같았다. 내가 틀렸어.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짐을 짊어질 거야. 더 이상 혼자 고통받을 필요가 없어. 그녀가 우리 아이라고 말해. 그러면 내가 해줄게. 모든 것. 당신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줄 무언가. 약속합니다. 그날 밤, 두 부부는 함께 앉아 마음속의 모든 비밀을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작은 집에서 앞으로의 힘든 여정을 위한 희망의 불꽃처럼 새로운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콴은 마음이 무거운 채로 깨어났습니다. 그는 아들의 병과 아내의 묵묵한 희생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뭔가 불분명한 점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의문이 맴돌았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걸까? 그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우연히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는데 거기에는 카메라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는 앉아서 오래된 영상을 재생하면서 이제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더 잘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영상을 빨리 넘기면 나는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본다. 군대는 현장에서 멈췄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집에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두 부인이 거실에 나타났다.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고 나는 그녀 옆에 서서 손을 꽉 쥐고 얼굴은 긴장했다. 두 부인이 차갑고 압박감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언제까지 이걸 숨길 생각이야? 콴이 알게 되면 그가 여전히 너를 받아들일 것 같아. 당신은 이렇게 아픈 아이를 낳았고 우리 가문의 재산을 모두 망쳤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글썽였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이는 듯했다. 제발, 엄마, 저는 이것이 롱에게 영향을 미치길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처리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냥 그에게 말하지 마세요. 두 부인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눈은 호아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남에게 의지하는 며느리는 집에 머물러서 아픈 아이를 낳는 방법만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그녀를 쫓아냈을 거야. 너는 오래전에 집을 나갔잖아. 그 문장은 마치 호아의 심장을 꿰뚫는 칼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참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목이 메어졌다. 엄마, 제발 이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롱을 사랑하고, 이 가족을 사랑하고, 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한 건 제 잘못이라는 걸 알아요. 이거요. 하지만 믿어주세요. 당신을 믿으시나요? 투 부인이 말을 가로채며 손을 테이블에 내리쳤다. 내가 속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내가 말했잖아. 내가 직접 이 집을 나가든가 아니면 내가 콴에게 모든 걸 알려서 그가 여전히 너를 붙잡고 싶어 하는지 알아볼 방법을 찾을 거야. 아니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거기 서 있었고 어깨는 떨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이미지는 콴을 화면 앞에서 굳어지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방금 그의 아내를 비난했던 그 여자는 바로 그의 친어머니, 그가 항상 존경하고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상을 빨리 감고 되감았다. 투 부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망치가 그의 가슴을 때리는 것 같다. 그는 바오의 병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압박이란을 불가능한 상황에 빠뜨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의 손을 꽉 잡고 그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 가슴 속에는 고통과 후회의 감정이 동시에 솟아올랐다. 잠시 생각한 뒤 콴은 일어섰다. 그의 눈은 결의로 번쩍였고 그는 란이 바오를 돌보고 있는 침실로 재빨리 걸어갔다. 콴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란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 잠 못 이룬 밤으로 인한 피로감이 여전히 드러났다. 란이 말을 하자마자 콴이 그녀 옆에 앉아 아내의 작은 손을 꽉 잡았다. 호아, 저는 모든 걸 알아요. 그는 낮지만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멈춰 섰고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다. 알아요? 뭘 알아요? 콴은 아내의 눈을 직접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하지만 모든 단어가 허공에 떠 있는 듯했습니다. 비디오를 봤어요. 엄마가 당신에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 말을 듣고 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약병을 떨어뜨렸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는 고개를 반복해서 저었다. 아니, 알면 안 돼. 내가 나와 엄마 사이에 끼어드는 걸 원치 않아.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콴은 화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었고 그의 눈은 후회로 가득 찼다. 내가 당신이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견뎌냈다는 것을 알면서 침묵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호아, 내가 틀렸어요. 당신이 모든 것을 혼자 견뎌내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당신은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더욱이요. 그런 불의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참으려고 노력했지만 가슴속의 아픔이 마침내 터져 나왔다. 그녀는 흐느끼며 울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콴, 저는 제 엄마가 슬퍼할까봐, 당신이 압박을 받을까봐 아무 말도 감히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저 이 가족을 지키고 우리의 행복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콴은 아내의 손을 더욱 꽉 쥐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호아, 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당신 혼자가 아니야. 당신을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우리가 함께 지은 집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은 나야. 아무도, 심지어 엄마도 파괴하지 못하게 할 거야. 나를 더 아프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콴은 호아 옆에 앉아 바오의 병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어머니와 솔직하게 이야기하겠다는 자신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가족 중 누구도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내와 아들을 보호하려는 결심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그날 밤, 바오가 잠이 든 후, 콴은 작은 방에서 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부드러운 한숨 소리와 밤빛의 희미한 불빛만이 공간을 채웠다. 마침내 콴은 손을 내밀어 화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나는 그 행동에 놀랐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그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여러 달이 지나서야라는 따뜻함과 이해심, 그리고 진심 어린 후회를 느꼈습니다. 콴은 아내의 손을 더욱 꽉 쥐었다. 그의 목소리는 깊었지만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호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이해하지 못했어. 너와 공유하지 않았어. 너 혼자 고통받게 했어. 처음부터 내가 너와 동행했어야 했어. 하지만 당신은 나를 의심하고 비난하는데 바쁘죠. 나는 롱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하더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목이 메어왔다. 아니,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모든 걸 내게서 숨겼어. 내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고, 내가 모든 걸 돌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내가 널 다치게 했어. 콴은 고개를 저으며 눈이 빨개졌다. 아니, 당신은 틀리지 않았어요. 당신은 우리 아이와 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당신의 희생을 더 일찍 보지 못한 건 제가 잘못이에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약속해요. 우리는 함께 바오를 돌볼 거야.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닐 거야. 그 말은 몇 달 동안 난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방금 찾은 고통과 압박감, 그리고 안도감에 울었습니다. 콴은 아내를 끌어안고 그녀가 머리를 그의 어깨에 기대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깊은 유대감을 느낀 것은 오랜만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콴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오를 돌보는 일에 참여한 것뿐만 아니라 바오의 어머니에게 직접 맞서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어느 날 아침, 두 부인이 집에 들어오자 콴은 어머니를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은 확고했지만 여전히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당신이 나와 이 가족을 걱정하는 건 알지만 아내가 더 이상 불의를 당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녀는 내 아내이고 바오의 엄마고 그녀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우리 아들이에요. 두 부인은 약간 놀랐지만 여전히 단호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그 말을 해서 나를 비난하는 거야? 나는 내 이익을 위해 모든 걸 다 했어. 콴은 고개를 살짝 저으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알지만 나를 사랑한다는 건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고통에 빠뜨리는 걸 의미하지 않아.
당신은 그가 우리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가 무엇이든 그는 여전히 당신의 손자야. 가족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지 비난하거나 서로를 상처 입히죠. 두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의 눈은 약간 혼란스러워 보였다. 처음으로 그녀는 아들이 자라서 자신의 작은 가족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가볍게 한숨을 쉬고 떠났고 콴은 안도감을 안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콴과라는 바오를 위한 긴 치료를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존심을 접고 친구와 동료를 찾아가 좋은 의사와 진보된 치료 방법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자선단체에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매일 저녁 퇴근 후 콴과라는 의료 문서를 연구하고 아이의 치료를 단계별로 계획합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바오는 약으로 몸이 약해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때도 있었지만 콴과라는 항상 그의 곁에 있어 주었고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바오가 고통으로 울 때마다 권은 그를 팔에 안고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훌륭해요. 당신은 가장 용감한 전사예요. 당신은 강할 거예요. 엄마와 아빠는 항상 당신과 함께할 것을 약속해요. 1년이 지났고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사랑과 연대가 그들이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바오가 치료에 잘 반응하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선언한 날, 콴과라는 서로를 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집에서 온 가족이 따뜻한 조명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바오는 이제 건강하고 부모님과 놀 때에도 밝게 웃는다. 나는 롱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속삭였다.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콴은 아내의 손을 꽉 쥐고 사랑 가득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구나, 호아. 너가 없었다면 나는 사랑과 가족의 힘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이제부터 우리는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 공간에서는 어려움은 그저 기억일 뿐이며 사랑으로 가득 찬 친밀한 가족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작은 집은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힘든 시기는 지나갔고 행복은 영원히 그 작은 가족과 함께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인생은 항상 사람들을 시험하는 법이죠. 어느 날 아침, 콴이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바오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반대편 의사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롱 씨, 당신과 란 씨가 즉시 병원에 와야 합니다. 바오의 최근 검사 결과는 약간의 이상이 있어서 더 자세히 검사해서 명확히 알아내야 합니다. 콴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고 전화기는 그의 손에서 떨어질 듯했다.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급히 호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호아, 병원에서 방금 전화했어. 바오가 문제가 있다고 했어. 준비하세요. 우리가 바로 병원으로 데려갈게. 나는 바오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죽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녀는 더듬거리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어. 의사는 아기가 괜찮다고 했어. 더 이상 말할 시간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콴은 급히 바오를 차에 태웠고 나는 서둘러 방은 몇 가지 필수품을 챙겼고
두 사람은 숨막힐 듯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병원으로 차를 몰고 갔다. 병원에 도착한 바오는 즉시 연구실로 옮겨졌습니다. 콴과 라는 복도에 앉아 손을 꽉 쥐고 있었지만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초가 100년처럼 느껴집니다. 1시간 후 의사가 손에 파일을 들고 나왔습니다. 롱과 그의 아내의 걱정스러운 눈을 보며 그는 한숨을 쉬었다. 초기 결과에 따르면 바오의 질병이 재발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준비해 주세요. 나는 곧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었고 다리가 떨렸다. 그 군인은 재빨리 그의 아내를 구했다. 그의 목소리가 막혔다. 의사님, 제 아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세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그를 안심시키듯 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번에 치료가 필요하다면 이전보다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그 소식은 롱과 그의 아내의 가슴에 직접적인 펀치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고 그들의 가족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병실에 조용히 앉아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바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무거웠지만 눈물은 말랐다. 콴은 그의 옆에 앉아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롱 선생님, 제가 바오를 치료하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한다면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집을 빌릴 수도 있고 조금 힘들게 사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구원받는다면. 콴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난 너와 바오가 우리 집에서 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혼자 짊어지게 두지 않을 거예요. 바로 다음 날, 콴은 가능한 모든 자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도운 적이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환자 지원 그룹에 가입했으며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가족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날들은 끝이 없어 보였다. 그 당시 콴과 라는 바오가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소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순진하게 말을 이었다. 자신의 병이 재발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콴은 종종 아들 옆에 앉아 동화를 들려주고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곤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의사는 남편과 아내에게 전화해서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의사의 진료실 안의 분위기는 으스스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는 오랫동안 파일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걱정이 가득한 눈. 우리는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다행히 바오 씨 병은 완전히 재발하지 않았지만 일부 비정상 세포가 존재합니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추가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청난 짐이 내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딱히 안도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콴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사의 조언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희망이 있는 한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의 치유 여정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롱의 강력한 동행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정을 돌볼 뿐만 아니라 바오가 병원에 갈 때마다 란의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긴 잠 못 이루는 밤, 병원 복도에서 흘러내리는 조용한 눈물은 모두 두 사람이 아들을 향한 사랑과 희생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가족은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 가장 어두운 날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콴과 란의 가족 생활은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바오의 치료 여정은 수개월 더 지속되었고 힘뿐만 아니라 인내와 강한 믿음도 필요했습니다. 바오는 어리지만 주사를 맞거나 장시간 치료를 받기 전에는 항상 강해 보인다. 그 소녀는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셨고 그들이 슬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난이 바오가 정맥 주사를 맞기를 기다리며 병원에 앉아 있을 때 한 의사가 꽤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바오를 직접 치료한 콴 박사입니다. 그는 란을 구석으로 초대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아 씨, 최근 치료를 받는 동안 추가 논의가 필요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바오는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하고 있지만 질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골수 이식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로 멈췄다.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골수 이식?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선생님? 의사는 한숨을 쉬며 그의 눈에는 연민이 가득했다. 우선 적합한 골수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형제자매나 가족이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간단하지 않으며 잃지 않은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골수 이식을 기다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나는 발밑에 땅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콴에게 전화해 소식을 전했습니다. 콴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의사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시도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그에게 골수 이식이 필요하다면 그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적합한 사람을 찾기 위한 골수검사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콴과 란은 함께 시험을 봤습니다. 그 후에 얻은 결과는 두 사람 모두 실망스러웠습니다. 콴과 란은 바오의 골수 기증자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망에 크게 상심한 듯했다. 하지만 콴은 금세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콴은 의료지원기관에 연락하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골수 기증자를 찾았으며 심지어 다른 대형 병원까지 찾아가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일하며 온 마음을 다해 아들에게 희망의 빛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콴의 친구들이 포럼과 그룹에 공유하면서 바오의 상태에 대한 소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매일 콴의 전화는 검사를 받고 도움을 요청하는 낯선 사람들의 전화로 울립니다. 일부 사람들은 실제로 골수 이식에 적합하지만 불행히도 개인적인 이유나 건강상의 이유로 이식을 거부합니다. 어느 날 두 사람 모두 지쳐 있을 때 권 씨는 낯선 여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전화 반대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롱 씨. 저는 하입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당신 가족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누군가에게 골수를 기증했는데 동의하신다면 제가 바오와 일치하는지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군대는 너무 기뻐서 거의 울 뻔했다. 그는 하씨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다음 날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나는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의 빛이 번쩍였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서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테스트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씨는 바오 씨와 매우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관 씨 가족 모두 이 소식에 기쁨에 넘쳤다. 그들은 지루한 하루를 보낸 후 다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 여사는 어린 자녀를 혼자서 키우며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그녀는 골수를 기증할 의향이 있었지만 수술로 인해 자녀를 돌보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했습니다. 관과라는 하가 이 고귀한 행위를 마음의 평화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원하기로 결심한다. 하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비용은 우리가 부담해드리며 수술 후에는 휴식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 아들을 단 한 번이라도 도와준다면 우리는 평생 감사할 것입니다. 관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전적으로 동의해요. 골수 이식 날짜가 정해졌고 관 가족은 초조하게 기다렸다. 수술은 몇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성공적이었습니다. 바오는 새로운 골수 이식을 받은 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소년의 몸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바오가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그는 부모님을 꼭 껴안고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지금은 부모님이 괜찮으시니까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콴과라는 눈물을 터뜨렸다. 그들은 하에게 고마움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연민의 놀라운 힘도 느꼈습니다. 삶은 쉽지 않지만 가족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쉬운 일이지만 그들에게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모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친절, 희생, 사랑에 대한 그 이야기는 영원히 콴화의 가족을 밝히는 불꽃이 될 것입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가을은 금세 지나갔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 1년 후 바오는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이제 매일 밝은 미소를 지으며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콴과라는 아이를 바라보며 많은 짐이 떠나고 가족에게 평화로운 삶이 돌아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오는 건강하지만 어려웠던 시절의 후유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아이를 돌보느라 잠 못 이루던 밤과 약을 찾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야 했던 때와 아이의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롱은 다시 강인한 모습을 되찾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 어느 주말, 가족이 공원을 산책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콴은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의 반대편에는 콴 박사가 계십니다. 롱 씨, 잠깐 당신과 란 씨를 만나고 싶어요. 바오와 관련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권은 깜짝 놀랐다. 그의 마음은 무엇이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의 가슴은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란을 병원에 같이 가자고 권했다. 콴은 의사를 만났을 때 그의 심각한 표정을 보았는데 마치 무슨 일이 잘못된 것 같다.
의사님, 무슨 일이에요? 콴은 목소리에 담긴 흥분을 억누르지 못하고 물었다. 콴 박사는 그들의 눈을 들여다보며 천천히 말했다. 우리는 방금 바오가 한 유전자 검사에 대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바오는 양쪽 가족으로부터 나쁜 요소를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수이식은 성공적이었지만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얼마 후 질병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손이 떨렸다. 콴은 아내의 손을 잡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폭풍이 일어났다. 바오는 열심히 일했지만 위험은 여전히 그를 따라다닌다. 콴은 입술을 깨물고 아내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계속할 힘이 없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콴 박사는 추가 치료, 정기검사, 그리고 평생 바오를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콴과 그의 아내에게 어떤 가능성 있는 상황도 예방하기 위해 유전학에 대해 더 많이 배우라고 조언했습니다. 병원을 나설 때 콴과 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 사이의 분위기는 조용하고 무거웠다. 나는 마치 파도가 그녀의 가슴을 강타하여 이제까지 그녀가 느꼈던 모든 기쁨을 휩쓸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롱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콴 역시 피곤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이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것 같다. 그는 아내를 바라보더니 밖에서 놀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오는 여전히 행복하지만 미래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 콴의 가족은 모두 대형 병원에서 유전 상담 세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과 장기적인 치료 옵션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의사로부터 들은 정보는 두 사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지만 이 순간 콴과 라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맞서 싸울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힘든 시기를 견뎌냈고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계속 싸울 때가 됐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군대는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대신 현재 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란과 바오를 여행에 데려가고 야외 활동에 참여하며 함께 최고의 가족 추억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강하고 우리도 강해요. 어느 날 오후, 가족이 잔디밭에 앉아 간단한 저녁을 즐기고 있을 때 콴이 란에게 말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롱,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됐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불가능한 건 없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콴란의 가족은 정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더욱 충만하게 살기 시작했고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지만 바오는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큰 희망이며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희생, 인내심이 있다면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오가 자라서 건강한 청년이 되었을 때, 그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겪어내셨던 힘든 시절은요. 그는 콴과 호아 옆에 앉았고, 그의 눈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두 분 다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지금처럼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바오의 목소리가 목이 메어졌다. 콴과 라는 그들의 아이를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행복감이 솟아올랐다. 결국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만족과 평화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일은 모두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가족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성급히 의심하거나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양측이 문제를 공유하고 이해하고 함께 대처해야 합니다. 침묵과 의사소통의 부족은 오해와 불필요한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행동 뒤에는 때로는 더 깊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공감이 없다면 우리는 그들이 가족을 위해 조용히 하는 큰 희생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